자, 산림 측량 및 GIS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 토탈 스테이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토탈 스테이션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토탈 스테이션의 위치 결정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토탈 스테이션의 위치 결정의 원리를 보면은 보통 거리와 각을 관측을 해서 결국은 3차원 위치를 계산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 관측, 내장되어 있는 광파거리 측정기 EDM장에서 광파를 발사하고요. 프리즘에 도착 후 바로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장을 관측해서 거리를 계산하게 되고요. 기계점을 기준으로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의 수직 및 수평 회전량을 계산을 해서 각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연직각과 수평각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지점에서 수평각과 연직각을 알고 거리를 안다. 그러면은 3차원 위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 및 각 관측으로 미 지점의 3차원 XY 위치 좌표를 취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삼각 측량하고요. 삼각 수준 측량 원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3차원의 위치 결정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우리가 다 손이나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을 안에 작은 소형 칩이 들어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전자야장에 의해서. 자, 토탈 스테이션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타겟, 무타겟 방식, 그러니까 반사 타겟을 이용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토탈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반사 프리즘이 있어야 반드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타겟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사 프리즘이 없을 경우에 거리 측정을 못해요. 계속 에러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타겟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반사 프리즘이 없어도 대상물까지 거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자동으로 타겟, 무타겟을 알아서 이제 선택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부 반사 타겟을 아까 이제 상수값을 마이너스 30을 넣든가 0을 넣든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는 TOF 방식이냐, 위상 변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냐 이런 이제 방식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부분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빛이 어떻게 이제 레이저를 어떻게 쓰냐에 따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제품에서도 크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야장식.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 측량하고 세부 측량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토탈 스테이션은 거의 다 전자야장을 다 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한 야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크게는 이제 타겟과 무타겟 정도로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토탈 스테이션의 이제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미지점의 3차원 관측 모듈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점에 토탈 스테이션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관측을 할 경우에 미지점의 3차원 좌표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토탈 스테이션의 측량 프로그램 중에 3차원 좌표 취득 모듈을 호출하게 되고요. 기지점의 좌표와 기계고, 프리즘고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지점에다가 우리가 프리즘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프리즘을 시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측량 버튼을 눌러야겠죠. 그러면 미지점의 3차원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평각과 연직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지점에 대한 거를 부터 수평각과 연직각,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삼각 측량과 삼각 수준 측량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미지점, 모르는 미지점에 대한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접근이 어려운 원격 높이 측정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탑과 같이 직접 프리즘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목표물의 연직 아래에 프리즘을 설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반사시경을 들고서 이렇게 높은 철탑으로 올라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기계를 반사경을 설치를 하고요. 기계는 이 거리를 측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 위를 시준을 하게 되면 각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이용을 해서 이거 뭐예요? 삼각함수를 가지고서 높이를 측정해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정밀한 장비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 기본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점의 Z좌표 계산 모듈이 있어요. 뭐 현재 토탈 스테이션의 기계점의 높이를 알지 못할 경우 최대 10점까지 기지점에서 프리즘을 세워 측정함으로써 자동 결정되는 후방교 해법입니다. 여러분들 내 지점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할 때 알고 있는 지점들을 다 찍어주기만 하면 거기와의 각과 거리를 거꾸로 역산을 해서 내가 지금 세워놓은 기계의 위치에 XYZ를 선택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면적 계산 모듈입니다. 프리즘을 세운 미지점이 폐합될 경우에 3차원 좌표를 이용해서 다각형의 면적을 자동 계산하는 방법도 요즘 야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측정이에요. 기계를 이동하지 않고 프리즘의 거리를 관측해서 수평거리, 경사거리, 연직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런 대변 측정 모듈 실행 후에 프리즘 시준만으로 각종 거리가 자동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도로 측설 모듈 같은 것도 있어요. 도로상 임의점에 프리즘을 세우고 그 지점의 절토 및 성토고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뭐 클로소이드 측설도 가능하고요. 편경사와 확폭을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해서 이거는 이제 장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장비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 따라서 제품들의 가격이라든가 뭐 기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임도 측량을 해와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다 됐잖아요. 그럼 실제 점을 갖다 이제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뿌리게 될 때 이제 시공 측량을 하는 거죠. 높이를 얼마를 할지 이제 설계 도면상에만 있지 화면 실제 도면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꾸로 계산이 된 점들을 우리가 현장에다가 측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어요. 방위각 세팅이라든가 좌표 기억 장치라든가 배각, 라인, 그다음에 리섹션, 그다음에 레이아웃, 도로 측설, 면적 계산, 좌표 측설, 트래버스 조정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아까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우셨던 트래버스 측량의 각 조정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산림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장비는 점점 정밀하고 좋아지긴 하는데요. 산림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토탈 스테이션 가지고 측량을 하시기 위해서는 시야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야가 확보 안 되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나뭇잎으로 가득 덮여 있는 곳 숲속을 측량을 할 수가 있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거리만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리를 좌우를 일정 간격으로 수풀을 제거를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측량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 숲이 그래도 소개가 되어 있는 시기 여러분들 따져보면 겨울이에요. 그죠? 낙엽이 지고 눈이 오지 않았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만 타이밍을 못 맞추면 이제 눈 위에서 측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추위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전자장비들이 다 배터리지 않습니까? 배터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추위에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뭐 산림 측량은 상당히 이제 3D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 측량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뭐 말로 풀어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정중, 구심, 표정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들어가요. 앞에서 저희가 평판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정준, 수평을 맞추고요. 구심, 중심을 맞추고요. 기준점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정, 목표물을 이제 정확하게 기준점을 각을 맞춰서 시준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준 및 구심이에요. 삼각대 윗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이것을 삼각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각대를 계략 수평으로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 다리를 지면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 이제 기계 본체를 얹겠죠.
그다음에 한 손으로 기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계 밑판에 있는 나사에 삼각의 중심 나사를 꽂아서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치하는 건 여러분들 앞에서 뭐 그 오토 레벨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오도라이트 설치하는 과정 이런 것들 사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광학구심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에 있는 중심점하고 정확히 맞추는 과정을 한번 개량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수평을 이제 맞춥니다. 수평 조절 나사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삼각대 다리와 수평 조절 나사를 이용을 해서 수평을 맞춰주는 과정들을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심을 또 봐요. 구심이 약간 어긋나 있을 거예요. 다시 구심을 맞추고 또 수평을 잡고 또 구심을 보고 이렇게 해서 구심이 정확히 맞아지면서 수평이 맞아지면 딱 이제 뭐 정준 및 구심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평을 맞춰주는 부분 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광학구심 같은 경우도 이걸 반복해서 이제 계속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 맞았으면 맞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데오도라이트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보통 이제 간단한 방법하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간단한 방법 같은 경우는 먼저 A, B 수평 조절 나사를 내 몸과 수평으로 평행하게 놓고요. 자, A, B 좌우 수평부터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C를 그냥 하나만 돌려서 수평을 맞추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자, 가로로 한번 이제 90도 틀어서 한번 이렇게 끝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정확히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수평계가 설치된 제품들, 토탈 스테이션들도 있는데요. 디지털 토탈 스테이션도 이렇게 맞추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맞추시면 나중에 수평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 B 한번 묶어서 B, C 한번 묶어서 C, A 한번 묶어서 이렇게 수평을 계속 두 바퀴 정도, 두 바퀴 이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추시는 게 훨씬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좌우로 조절이 이렇게 조금씩 되면서 결국에는 완벽하게 수평이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지털 수평계 들어가서 보면 정확히 맞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실 이유 없이 디지털 수평 다시 안 잡아줘도 되는 상황들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손에 이제 숙달이 된다 그러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면 완벽하게 수평을 잡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를 이용해서 계략 수평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작업 이후에 이 수평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주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장비 전원을 키면 되고요. 자,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속기아 제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온 키를 눌러서 전원을 켜면 이제 가장 먼저 처음에 측정 화면이 뜨는데요. 만약에 이 측정 화면이 안 뜨고 아래 사진처럼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수평이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경사각 보정 범위를 넘어서 기울어진 상태니까 다시 한번 정준 작업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준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준을 어느 정도 맞추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원 끌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N 버튼하고 조명 버튼을 같이 누르면 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건 제품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ON 버튼 다시 눌러서 끄는 제품도 있습니다. 파워 버튼을. 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수평계를 이용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펑션 키를 눌러서 뭐 측정 모드 B로 넘어가서 거기서 디지털 수평계 F2키 경사 보정으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화면에 디지털 화면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밑에 우리 이제 수평 조절 나사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일정 범위 내로 오차 범위 내로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수평이 가운데 딱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딱 00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X0, Y0 맞추면 좋을 텐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A, B 맞추고요. C를 돌려서 맞추다 보니까 그럼 이제 X 맞추고 Y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이게 x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x를 맞추고, 이게 이제 y를 맞춰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0, 0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안에 원이 있잖아요. 밖에 원이 있고, 안에 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수평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그 안에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굳이 딱 0 떨어지게 맞추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OK가 나올 정도까지는 맞추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 제품이에요. 예전 제품은 진짜 0까지 맞추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망원경에 이제 십자선을 맞추셔야 돼요. 망원경을 우리가 이제 접안 렌즈, 대안 렌즈, 접안 렌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렌즈를 쳐다봤을 때 안에 십자선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마다 눈이 조금씩 다 시력이 다르시죠. 디옵터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떤 분은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대안 렌즈부에 보면 대안 렌즈에 초점 조절 나사, 이렇게 십자선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나사를 좌우로 돌려보면 십자선이 가장 선명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딱 멈추면 선명하게 조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십자선이 정확하게 보여야지 여러분들 눈의 피로도 적고요. 장시간 재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 놓고서 우리가 다음 작업을 이제 뭘 해야 돼? 목표물을 시준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자, 망원경이 배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망원경을 쳐다보면서 목표물을 시준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뭘 해야 돼? 네, 망원경을 계략 목표물을 향하게, 이제 목표물이 여기 있다. 반사 타겟이 있습니다. 목표물을 향하게 돌려놓고요. 망원경 상부에 설치된 이 시중기, 콜리메터라는 이 시중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시중기의 이제 모양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가 될 거예요. 어느 회사 제품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조각처럼 보이는 거는 여기에 맞추면 되겠죠. 끝에 딱. 그래서 목표물 타겟에다가 일직선으로 딱 맞추고 나서 수평 고정 나사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렌즈를 들여다보면 네, 계략 이 십자선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딱 맞았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은 거죠. 근데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수직 미동 나사나 아니면 수평 미동 나사를 이용을 해서 상하 좌우를 움직여서 정확하게 중심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물에 초점을 딱 맞춰서 일단 이제 초점도 맞춰야 되겠네요. 그죠? 초점도 맞추고요. 정확하게 됐으면 이제 십자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초점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측량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버튼을 눌러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삼각대를 세우고요. 그죠? 아까 뭐 정중, 구심 다 했어요. 수평을 맞춘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략, 조준기를 이용을 해서 방향을 잡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렌즈, 접안 렌즈를 통해서 이제 십자선을 정확히 맞춰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제 측량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대를 설치할 거고요. 삼각대를 계략 수평에 맞게 계략 수평입니다. 제가 뭐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삼각대 다리를 지면에 고정시키고요. 기계 본체를 위에다가 잘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심, 요거 디지털 구심일 때는 이제 레이저를 켜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량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평을 맞춥니다. 그다음에 수평을 맞추는데 기포를 다리를 뽑아서 먼저 계량 맞춰주고서 실행을 하면 편해요. 이렇게 한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해서 정확하게 구심과 정준을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각 설정 및 후시 관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각을 측정할 일이 그냥 A에서 B, A 지점과 B 지점에 그냥 각만 측정할 거다, 거리와. 그럼 그냥 띵띵 두 번 누르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3차원 좌표를 관측한다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방위각 설정하거나 아니면 후시를 관측하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수준 측량할 때도 반드시 처음에 기준이 되는 점을 바라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기준이 되는 점을 바라보면 후시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를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보통 구심과 정준이 끝나면 광파기 스위치를 켜고 메뉴에서 후시 측정 키를 눌러서 후시를 잡습니다. 그래서 기계점의 좌표와 후시점 좌표를 입력하고 후시 설정을 하고요. 각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광파기에서 후시를 보지 않으면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좌표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표 값들을 아예 입력해서 x, y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후시점은 폴대 중심 정도를 잡아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후시 관측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측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물을 시준으로 해서 이제 측량 버튼을 누르면 이제 x, y, z 값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수평거리, 뭐 연직거리, 각도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새로운 점을 만드는 걸 알고 싶은 점에 폴대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측정을 하면 되는 거죠. 좌표 측정 키를 누르거나 방사 측량 키를 눌러서 측량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소키아 제품 같은 경우는 뭐 F1이었나요? 그 키를 눌러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 오히려 커다란 버튼이 있어요. 측정 버튼이. 그래서 그냥 그걸 누르면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광파기에 따라서 이제 좌표점이 저장되기도 하고요. 좌표점이 많지 않다면 그냥 야장에 수기를 입력하셔서 쓰는 것도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다양한 형태로 찍어야 된다. 뭐 좌측, 그러니까 뭐 도로에 같은 경우 중앙점이 있고 좌측 끝점이 있고 우측 끝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일일이 입력하기 힘들 때 바로 이제 그걸 기호화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야장에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점을 한 5개 정도만 찍고 말 거다. 바운더리.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 입력하느라고 고생하느니 그냥 띡띡띡 야장에다 적어서 바로 그냥 그 컴퓨터에서 작업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 것이냐, 수기로 입력할 것이냐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두 점 사이의 수평각을 측정할 건데요. 수평각 0셋해서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수평 고정 나사와 미동 나사를 사용해서 첫 번째 측정을 A 지점을 시준을 하게 될 겁니다. 측정 모드의 페이지 1에서 0세트 눌러줍니다. 시준한 이후에 고정하고서 0세트 누르고요. 2번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F3키를 누르고요. 전멸하면 다시 F3. 그러니까 2번 누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측정의 수평각 표시에 0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정 B를 시준을 하고요. 거기서 측정 누르면 똥똥똥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Z값과 HAR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점 사이의 수평각을 반복 측정하는 경우에요. A점과 B점을 한 번만 보고 말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정밀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각 측정이라고 해서 반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이런 메뉴에 따라서 이론은 그래요. A에서 B, 그다음에 B에서 다시 A 다시 B, A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종료를 눌러서 종료를 하면은 평균, 그러니까 반복수가 나오고 이제 총 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몇 도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3초독이다. 그러니까 이 장비의 정밀도가 3초까지 읽을 수 있다. 3초 단위까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1.5초, 2초 이렇게는 못 읽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반복 측정을 통해서 평균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동시에 두 가지도 가능하죠. 거리와 각도를 측정할 때도 똑같이 타겟을 시준하고요. 거리 측정할 때 자동으로 각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눌러서 관측된 세 가지 거리를 한꺼번에, 그래서 뭐 사거리, 수평거리, 고조차도 볼 수 있고요. 각도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즘, 반사 프리즘을 쓰냐, 반사 시트냐, 무타겟 쓰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 이제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도 실험실에 이 지금 토탈 스테이션 세트가 여러 개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다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렇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막 그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해보시고 싶으면 따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 예방주사를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저도 교수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습 만약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같이 시연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좌표 측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후시점에 대한 좌표를 입력하는 경우하고요. 후시점에 대한 각도를 입력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시점 좌표를 입력하는 것들은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후시점 좌표를 입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기준점 있잖아요. 기계점 좌표를 실제 좌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가비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앞에서 아마 이거 BM점 얘기했었죠. 그죠? 네. 가비엠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그럼 가상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좌표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방법은 살펴보면 뭐 이제 기능키 열심히 눌러서 들어가면 돼요. 본체 설치를 선택하고요. 거기서 기계점 좌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점 좌표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Y값, X값, Z값, 그 다음에 기계고, 그 다음에 시중고 같은 것들 다 넣어주고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방위각을 입력할 거예요. 방위각 입력하는데 각도 입력, 그 다음에 후시점에서 이제 입력하는데 좌표를 입력하는 거죠. 후시점을. 네. 그죠? XYZ로 입력합니다. 그러고 빠져나오면 저장할 것이냐, 네, 그다음 방위각 입력,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진 거죠. ESG 놀라서 관측에 가면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된다라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시점 방위각을 입력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갑니다. 본체 설치, 기계점 좌표, 좌표 똑같이 아까 기계점 좌표, 기계고, 시중고 다 입력하고 나오죠. 이제 방위각 입력할 거예요. 각도 입력하는데 이번에는 후시점을 정확히 시준하고 방위각을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정확히 그냥 거기를 입력하고 그게 방위각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쭉 쳐다봐 갖고 내가 지금 보는 곳에 방위각을 몇 도입니다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저장, 후시준은 F 누릅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ESC 눌러 나와서 관측을 시작하시면 똑같이 관측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본 게 125.1212도입니다. 라는 거를 여기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아니면 거기가 0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방위각을 입력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점들을 뿌렸을 때 이게 틀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위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냐 없냐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부분 다 가상점을 입력을 많이 해요. 그러고 돌아와서 그 제일 처음 이제 측정한 기준점을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죠. 보통 2개 점 정도를 알고 있는 점 2개를 찍어 갖고 와서 지도상에서 일치시킬 수 있는 점을 회전을 해서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토탈 스테이션을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박 겉핥기처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이렇게 조금만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매뉴얼만 참고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장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필요한 게 뭐였어요? 앞에서 있는 것들을 먼저 각 측량, 거리 측량, 수준 측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버튼 누르는 법만 알면 되는 거죠.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인터넷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장비가 여유가 있고 코로나가 아니라서 대면으로 실습을 쭉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인터넷에 이런 토탈 스테이션 장비 사용과 관련한 동영상들을 몇 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 번씩 공부를 하시면 사용법을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각 측량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면적 최적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